안녕하세요. 문학을 나누는 공간 모퉁이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이 작품은 1951년 J.D. 셀린저에 의해서 지어진 작품인데요. 다른 작품과는 조금 다르게 출간이 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용이 부적절해서 금서로 판정이 났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금지된 것이 더 달콤하고 매력적이어 보이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셀린저 현상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까지도 많은 젊은이들이 각광을 했던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이 책이 금서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이 책을 이렇게 젊은이들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됐어요. 특히나 이 책은 암살자의 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는데요. 그 이유가 좀 독특해요. 존 F 케네디를 죽인 범인과 그리고 비틀즈를 죽인 범인이 굉장히 아꼈던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도 약간 자극적이고 워낙 범죄자들한테 많이 읽히는 책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지 않나 라는 루머가 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아요. 이게 왜 금서가 될 정도지? 내가 볼 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 요즘은 자극적인 영화도 많고요. 자극적인 영상, 자극적인 책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은 타부시 됐던 성이라든지 자살, 호모섹슈얼리티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은 많이 접해본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데,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특히 미국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를 가졌던 집단이었죠.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 자극적으로 그 당시에는 느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 책을 한국어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었었는데, 원서를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초보자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큼 쉬운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서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홀든 콜필드는 냉소적이고 비판을 하는 아주 예리한, 그러면서도 자가당착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많은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그려지는 화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소설은 우리 흔히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였다고 하죠. 그런 기법을 사용한 책이었고요. 주인공은요, 공부를 잘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예리하고 예민하고, 근데 자기가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건데, 이번 학교에서도 역시나 모든 과목에서 낙제를 받아요. 영어만 제외하고요. 퇴학 처분을 당하고, 부모님한테 그 사실을 알리기 전에 집으로 넘어가는 그 여정을 그린 건데요. 뉴욕에 가서 한 2, 3일 정도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든은 자기가 큰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누구도 이 홀든이라는 주인공을 어른으로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서 술집을 가고요. 자기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의 엄마한테도 플러트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른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꼬시고 싶어하고 좀 약간 전형적으로 중2병에 걸린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홀든은요 아직까지도 어린 소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놀아주지 않고요, 술을 시켜도 항상 콜라를 마시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홀든은 지속적으로 사람들하고 연결되고 싶어하고 대화를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도 그럴 것이 홀든의 질문들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어쩔 때는 무례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은 상대방도 홀든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캐릭터적인 모순들이 모여서 홀든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자신의 면들을 이해받지 못하고 자신도 사람들에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채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말도 약간은 가슴이 먹먹하게 끝나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자를 통해서 이 작가는 미국 사회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물질 중심주의의 사회라든지 미선과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폰이라는 단어는 가짜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홀든의 눈에 보면 가짜 위선이 판치는 그러한 세계고, 그로 인해서 인간 소외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화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책의 제목을 호밀바테 파수꾼이라고 지었느냐? 나중에 보시면 호밀바테 파수꾼이라는 노래 제목으로 이제 또 아이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시면 홀든이 정말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순수성을 잃지 않고 더 이상 어른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기를 마음에서 책의 제목을 지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밀바테 파수꾼은 굉장히 유명한 그 성장 소설이에요. 그래서 중2병에 걸린 그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리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두 가지 작품도 성장소설로서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이런 질풍노도의 사춘기의 소년들을 묶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꼭 호밀바테 파수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